형의 손이 번쩍였다. 차가운 물이 내 얼굴을 때리며 쏟아지자 가족들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언제까지 거짓으로 살 거야? 내가 그렇게 약해서 우리 집안을 망치냐? 형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균열이 드러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가족 모임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자리.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와 웃으며 대화하고 어머니는 조용히 와인을 홀짝였다. 나, 32살의 김민주는 아내 지은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녀가 형과 바람을 피운 지 6개월째였다. 나는 알았다. 우연히 본 메시지, 호텔 영수증.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아니, 그건 핑계였다. 나는 그냥 약했다. 그날 형, 김민호가 물을 뿌린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과의 관계를 숨기려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민준아, 내가 지은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그래. 남자답게 살아. 그의 말은 가족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연기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물에 젖은 얼굴, 붉어진 눈의 이게 나인가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냥 참았다. 참는 게 습관이 됐다. 어린 시절부터 형은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임원. 나는 평범했다. 대학 중퇴 후 작은 IT 회사를 차렸지만 형의 그늘 아래서 늘 작아졌다. 결혼 후 지은이 형을 동경하는 걸 알았지만 무시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 바람 피운 사실을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면하면 가족이 깨질까 봐, 회사에서 형의 도움을 받던 내가 망할까 봐 매일 아침 출근하며 웃었다. 지은의 식탁에 앉아 대화했다. 밤에는 불면이었다. 왜 나지? 그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둔감해졌다. 아니, 변형됐다. 처음엔 분노였다. 형의 차를 부수고 싶었고 지은의 얼굴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대신 일상에 매달렸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형의 도움 없이도 버틸 수 있게. 친구들은 요즘 왜 그렇게 야위었어? 물었지만 바빠서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지게 살아남는 법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참는 게 강함이라고 믿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것 이혼하면 낙인, 사업 실패하면 끝장.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모임 후, 물세례 후, 뭔가 달라졌다. 형의 눈빛이 떠올랐다. 동정 아닌 조롱. 그는 나를 짓밟아 자신의 죄를 덮었다. 그날부터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형의 일상을. SNS에서 그의 게시물, 회사 동료들의 말,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그들의 메시지, 민주는 모를 거야. 약하니까 그 문장이 나를 찔렀다. 약하다. 그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그냥 기다렸다. 기회를. 기다림은 고문이었다. 매일 형을 만나며 웃었다. 형, 요즘 어때? 물으며 속으로 그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자만심 강했다. 회사에서 불법 로비를 한다는 소문. 증거를 모았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형과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녀에게 더 친절해졌다. 지은아, 피곤해 보이네. 쉬어. 그녀의 눈빛에 혼란이 스쳤다. 그게 시작이었다. 내 심장은 차가워졌다. 감정은 얼어붙었고 논리만 남았다. 이게 복수야. 서서히. 기다림의 나날은 내 안을 갉아먹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비웃는 듯 했다. 왜 아직도 참아? 그냥 끝내버려. 하지만 아니었다. 충동은 패배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회사, 우리 가족 사업과 연결된 그곳. 그는 부사장으로 승진 직전이었다. 불법 로비 증거를 찾기 위해 동료를 만났다. 민호 형님, 요즘 바쁘시죠? 캐주얼하게 물으며 정보를 캐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분노가 연료였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 지은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긴 죄책감을 봤다. 너도 아파. 좋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잔인했다. 하지만 필요했다.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 데이트를 제안했다. 오랜만에 영화 볼까? 그녀는 당황했지만 따랐다. 영화관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속으로는 지게 내 약점이야라고 속삭였다. 형은 여전했다. 모임 후에도 나를 무시했다. 민준아, 사업은 어때? 도와줄까? 그의 미소는 가식이었다. 나는 고마워. 형 혼자 해볼게 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적었다. 그는 도박을 좋아했다. 카지노 출입 기록. 증거를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다. 밤늦게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피로가 쌓였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다. 이게 가치가 있어?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였다. 아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참는 게 습관이 되면서 나는 변했다. 친구 모임에서 웃지 않았다. 요즘 왜 그래? 물으면 피곤해 라고만. 속으로는 너희는 모르지. 이 고통을 가족 식사 때도 마찬가지. 아버지 앞에서 형과 대화하며 그의 눈을 직시했다. 그는 불편해했다. 그 불편이 내 힘 됐다. 지은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그녀를 용서하는 척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를 통해 형을 접근했다. 기다림 중에 위기가 왔다. 형이 나를 불렀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지은이와 나오 그는 고백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막았다. 형, 무슨 소리야? 착각이야. 그의 눈에 안도가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약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걸 이용했다. 형, 요즘 스트레스 많아. 도와줄게. 그렇게 그의 신뢰를 얻었다. 내 안에서 뭔가 깨졌다. 이게 나인가? 조종하는 괴물,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패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습관이 됐다. 매일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뭐 할까 계획을 세웠다. 형의 로비 증거를 확보했다. 익명으로 회사 내부에 유포할 준비.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더 깊게. 지은을 통해 그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녀의 일기장을 봤다. 민호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
민주는 그 문장이 나를 찔렀다. 하지만 분노 대신 냉정. 좋아, 이걸 써먹자. 내 심리는 뒤틀렸다. 처음엔 피해자였다. 이제 가해자. 임랭이 아무도 구하지 않아 그 깨달음이 왔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지만 그건 허상이었다. 형은 계속 죄를 저질렀고 지은은 행복해 보였다. 나만 고통받았다. 그래서 움직였다. 서서히. 관찰의 시간이 왔다.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형의 일상을 따라다녔다. 출근길, 커피숍, 저녁 모임. 그의 습관을 적었다. 매주 수요일 지은과 만난다는 것, 호텔 이름, 시간. 사진을 찍었다. 증거로.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의 약점을 더 찾기 위해.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더 차가워졌다. 왜 형은 그렇게 살까 궁금했다. 그는 똑똑했다. 명문대 출신, 사업 수완 좋았다. 그런데 왜 나를 배신? 질투. 아니, 우월감. 어린 시절부터 나를 깔봤다. 민주는 안 돼, 아버지의 말, 그게 형의 동기였다. 이제 내가 그걸 이용했다. 회사 미팅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슬쩍 훔쳤다. 내 프로젝트에 썼다. 그는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죄책감 때문. 지은도 관찰했다. 그녀의 친구들, SNS. 그녀는 불안했다. 민준이 이상해 친구에게 메시지. 그걸 봤을 때 미소 지었다. 좋아, 불안해져라. 그녀를 더 압박했다. 지은아, 요즘 형과 자주 연락해. 그녀는 당황했다. 아니, 왜? 그냥 그 대화 후 그녀는 형에게 불평했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갔다. 관찰하며 나는 변했다. 감정이 무뎌졌다. 사랑했던 지은을 볼 때도 냉정. 너는 도구야. 그런 생각. 잔인했지만 필요했다. 가족 모임에서 형을 봤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민준아, 요즘 어때? 물었다. 좋아, 형 답하며 그의 눈을 봤다. 두려움. 그게 내 힘 됐다. 하지만 도두가 왔다. 밤에 혼자 앉아 증거를 봤다. 이걸로 끝내면? 가족이 깨져. 하지만 김랭이 더 나빠이 깨달았다. 형은 계속 로비를 했고 회사의 위험을 불렀다. 지은은 이중생활. 나만 희생. 그래서 계속했다. 형의 도박 증거를 더 모았다. 카지노 CCTV, 빚 기록. 익명으로 그의 상사에게 보낼 준비. 관찰 중 위험이 왔다. 형이 나를 의심했다. 민준, 너 요즘 이상해. 따라다니는 거야, 직설적. 나는 웃었다. 형, 착각이야.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 그는 똑똑했다. 조심해야 했다. 그날부터 더 은밀하게 움직였다. 친구를 통해 정보 얻기. 내 안에서 갈등? 멈춰. 아니, 이제 시작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은 습관됐다. 매일 로그를 썼다. 형의 움직임, 지은의 감정. 그걸 분석했다. 여기서 공격하면 어떨까? 시뮬레이션. 내 논리는 날카로워졌다. 감정은 배제. 이게 복수야. 지능적으로. 계획의 단계였다. 이제 행동. 하지만 충동적이지 않게. 서서히.
먼저 지은을 타겟. 그녀의 죄책감을 이용. 지은아, 우리 상담받을까? 요즘 내가 불편해 보이네. 그녀는 동의했다. 상담에서 그녀의 비밀을 유도. 상담사는 솔직히 말하세요.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 하지만 전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녹음했다. 증거로. 형에게는 도박을 썼다. 익명 메시지, 빚 갚아라. 아니면 회사에 알린다. 그는 당황했다. 나에게 상의. 민준, 이상한 메시지 왔어. 도와줄래? 나는 형, 조심해. 누군가 노리는 것 같아. 그렇게 그의 신뢰를 더 얻었다. 속으로는 웃었다. 내가 약해지는 거 봐. 조종은 재미있었다. 아니, 만족감. 지은의 친구에게 슬쩍 흘렸다. 지은이 요즘 형과 가까워.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스트레스 받았다. 형과의 만남 줄었다. 그들의 관계의 균열. 형은 화냈다. 민준, 너 뭐 한 거야? 의심.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형, 무슨 소리, 무죄. 이 과정에서 내 인성 사라졌다. 이게 오라, 도두. 하지만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자위. 가족 모임에서 봤다. 형은 야위였고 지은은 피곤. 아버지는 걱정. 무슨 일 있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었다. 속으로는 곧 알게 될 거야. 더 깊게. 형의 로비 증거를 회사 내부에 유포. 익명 게시판. 소란이 일었다. 형은 조사받았다. 그는 나에게 왔다. 민준, 너 아니. 왜? 눈물. 나는 형, 착각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 그게 내 승리. 하지만 가격. 밤의 악몽. 형의 얼굴, 지은의 울음. 나는 괴물인가?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제 불가능. 돌아갈 길 없음. 실행의 순간. 이제 피할 수 없음. 형의 조사가 깊어졌다. 그는 해고 위기. 지은은 이혼 요구. 민준, 미안해. 끝내자. 그녀의 말, 나는 돼, 물었다. 그녀는 너 바뀌었어. 무서워, 솔직. 하지만 늦었다. 나는 증거를 공개. 가족에게. 형과 지은이 사진, 메시지. 가족은 충격. 아버지 분노. 민호야, 이게 뭐냐? 형은 부정. 하지만 증거 명확.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민준. 하지만 늦음. 회사에서 해고. 도박빚 공개. 그는 파산. 지은은 떠났다. 친구들 비난. 그녀의 삶 망가짐. 나는 자유. 아니. 빈집에서 혼자. 이게 승리야, 물었다. 하지만 공허. 내 손에 피, 아니, 정신의 피. 형은 복수하려 했다. 나를 고소.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 부족. 그는 똑똑했지만 이제 약함. 법정에서 졌다. 그 과정에서 내 스트레스. 불면, 우울. 같이 있었어, 도두. 하지만 내가 참았으면 계속 당했어. 논리? 가족 분열, 어머니 병원. 아버지 침묵. 나는 혼자. 복수의 가격. 내 인성 이름. 나는 누구? 거울에서 물음. 모든 게 끝났다. 형은 도시 떠남. 지은은 해외.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회사 성공. 하지만 밤마다 그 물살에 떠오름. 이게 진짜 나인가? 정말 승리했나?